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2페이지 면적을 보도록 합니다. 면적. 자, 면적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 면적에서는 계산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역시 지번도 그렇고 지목, 경계, 면적 해마다 한 문항씩 꼭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면적에서는 아셔야 될 것이 면적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면적의 의. 면적 측정 대상. 그 면적 측정 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이 여러 가지 토지동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 측정을 했으면 측정 대상이 나오니까는 어떻게 면적을 측정을 할 것이냐. 측정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측정을 했죠. 그 면적을 공보상에 등록을 해야죠. 공보상에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이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처리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적에서 이제 단수 처리는 끝수 처리다라고 얘기해요. 끝수 처리.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면적은. 자, 우리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면적이라고 해요. 이 필지가 얼마만큼의 넓이를 갖느냐 이거죠. 이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넓이의 개념은 수평면상의 값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나오면 틀리냐면은 경사면상이다 그러면 경사면상의 값으로서 표시되거나 지표면상의 값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면 얘는 다 틀린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의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면적 측정 대상을 보세요. 우리 법에 보면은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대상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법에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때 실시했을 때 이 세부 측량 실시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을 하자? 면적을 측정하자라고 써 있어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하자? 측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이에요.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얘를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적을 정하는 게 바로 세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에서는 대상에서는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면적 측정 대상이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냐. 즉 면적 측정 대상이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느냐는 결과적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세부 측량 대상이면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세부 측량을 하지 않는 거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다시 좀 더 넓게 가서는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하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단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지적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지적 공부를 하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적 공부의 복구다라고 해요. 복구. 그래서 복구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처음 단계라
복구 자체도 모르는데 이것을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모르겠죠. 나중에 다 나와요. 근데 이 도면이 훼손이 되거나 무엇이 됐을 때, 마모됐을 때,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작성이라고 그래요. 도면의 무엇이라고 한다?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면의 제작성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왜?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 그 공부 끝나면은 지적 공부라는 단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토지 이동이라는 거 나오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지목은 말 그대로 지목 변경은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합병의 경우는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거니까 이건 합병인데 여기 면적이 1이고 여기 면적이 1이면 면적은 얼마예요? 2죠. 즉 별도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필지의 면적을 무엇하면 돼요?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측량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계등록이라든지 등록 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원이 이제 바로 뭐냐면 지적 측량인데요. 지적에서 마지막 단원이 지적 측량인데 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측량, 즉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전부 다 무슨 측량? 측량 대상이죠.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다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세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것인데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 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보건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경계는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상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 등록 당시에 다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경계보건이라든지 현황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현이 없다 이렇게 많이 외워요. 복현 없다.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측정 대상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세부 측량을 실시하면은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하자? 면적을 측정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세부 측량 대상이고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세부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거 두 가지로. 이거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경계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경계점이 이렇게 도외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어떤 식으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외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X와 Y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점이 뭐로 등록되어 있으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면적은 좌표 갖고 구하는 겁니다. 그때 면적은 좌표를 이용을 해서 좌표법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도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구하더라. 전자면적 측정 기법에 의하더라. 전자면적 측정 기법에 의한다 이겁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전자면적 측정 기법하고 좌표법. 그러면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거냐면 좀 전문적이죠.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위 측량에 의해서 뭐를 실시하게 되면 세부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경위 측량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됩니다. 그 박스 안에 써 있죠. 그럴 때는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좌표에 의해서 구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치면 잘 나오고요. 전자면적기하고 좌표법도 둘 다 똑같이 얼마까지 계산을 하냐면은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을 해서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의 단위로 정하는 거냐면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요. 1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한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뭐를 한 거예요? 2개를 한 거예요. 3가지를 한 거죠. 3가지. 첫 번째 무엇을 했다? 면적이란 무엇이냐? 그죠? 두 번째 면적을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가장 쉬우면 잘 나오는 거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합병, 지목 변경,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정도에서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는데 위치를 정정할 때는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위치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면적을 어떻게 했어요? 면적을 측정을 했죠.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든지 좌표에서 했는데 우리 교재가 이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 교재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좌표법밖에 안 써 있잖아. 좌표면적계산법. 좌표법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전자면적 측정기법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면적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을 무엇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장. 여기서 말하는 장은 뭐다? 장은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면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이 안 돼요.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니까? 장에만 등록되니까. 그러면 면적을 이제 그 등록을 할 때 등록 단위는 뭘까?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제곱미터. 그 과거에는 면적이 뭐로 등록이 됐어요? 과거에는 면적이 평으로 등록이 됐었다고. 평으로 등록된 것을 오늘날에 뭐로 바꿔요? 오늘날에 제곱미터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죠? 1975년도에, 그러니까 1950년도는
토지대장의 면적이 평으로 등록됐었는데 1975년도에 제곱미터로 바뀝니다.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꿔줘야죠. 환산해줘야죠.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냐면 121분의 400을 곱하면 제곱미터로 단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에다가 곱하기 121분의 400을 하게 되면 평 단위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제곱미터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환산하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그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 5개 중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경우, 얘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해서 면적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끝수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3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2번에 단수 처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추후에 나오겠지만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1번의 면적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전체 몇 종류가 있냐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전체 7종이 있습니다. 7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7종이 있는데 500짜리가 있고요. 600분의 1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 이렇게 7종류의 이제 축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종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정밀도가 더 좋아요. 정밀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표시할 때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을 자르는 게 여기까지 자르더라 이렇게 자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쪽에 1000부터 6000까지 이것을 우리가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600분의 1하고 요 500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에 속해요? 이 부분은 예외다라고 예외.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것이 기억이에요. 이게 33페이지의 기억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니은이더라 이겁니다. 쭉 풀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거 지금부터. 자, 등록 자리 수는요. 등록 자리 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600분의 축척 600분의 1의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긴 어떻게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는 소리는 0.1, 0.2, 0.3 이렇게 쭉 공부상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제곱미터니까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다시 뭐를 봐야 돼요? 0.1 제곱미터를 보고 여기서는 얼마를 본다? 1을 봐야 돼요. 최소 등록 면적입니다. 0.1의 개념하고 이 1의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최소 등록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600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한다? 1로 등록하고요. 이쪽에 있는 경우는 면적, 예를 들어 1200이다 축척이.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1 미만의 값이 나오면 얼마로 한다? 1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처리. 단수 처리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제곱미터 한 자리니까 0.05. 자, 보세요. 여기까지 0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수가 여기죠. 다음 수가 5를 무엇하면 5를 초과를 하게 되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5를 초과했다라는 소리는 6, 7, 8, 9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 하나를 올려준다. 1이면 2로, 2면 3으로.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립니다. 버린다는 소리는 얘가 5가 아니라 5가 4, 3, 2, 1이라는 거.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0.05 제곱미터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면 정확히 얼마? 0.05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0.05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앞에 5 앞에 있는 이 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 0 또는 짝수일 때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하고자 하는 수가 무엇이면 홀수일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올려주더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41.67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수 다음 수가 5를 초과해. 0.007이잖아 지금. 7이죠. 0.07이죠. 그러니까 41. 얼마로 등록을 해야 돼요? 41.7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41.64면 0.04니까 5 미만이죠. 미만이면 얘를 버리라 이거죠. 버리면 얼마로? 41.6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41.65면 지금 여기 5에 딱 걸쳤잖아. 5에 딱 걸쳤을 때 이 6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수잖아.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라는 소리는 그냥 얘 버리라는 소리예요. 41. 얼마로? 6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41.55다. 근데 걸쳤죠. 근데 요게 구하고자 하는 수잖아. 구하고자 하는 수가 홀수이면 올리는 거니까 올려서 얼마? 41. 얼마? 6이더라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 수가 구하고자 하는 수 다음 수가 0.05에 걸쳤다 이거야. 0.05에 걸쳤을 때는요. 구하고자 하는 수는 결국은 정답이 뭐가 돼요? 짝수가 답이 돼요. 왜 짝수가 정답이 되냐면 짝수면 버리니까 짝수가 나오는 거고 홀수면 올리니까 짝수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쪽은요. 얘는 1, 2, 3, 4로 등록하는 거니까 0. 얼마? 5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0.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면 어떻게 하고? 올려주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버려주고 정확히 0.5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얘를 구하고자 하는 수라고 하죠.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5입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5입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41.7이다.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0.7이니까 0.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거야. 41.4면 5 미만이죠. 0.5 미만이니까 버리더라 이겁니다. 41.5면 딱 걸쳤죠. 앞자리가 홀수죠. 홀수면 항상 뭐로 바뀌어야 된다? 짝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42.5면 걸쳤죠. 그냥 짝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5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교재를 이제 볼게요. 33페이지 기억해 보시면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에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에 뭐가 있을 때 끝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끝수가 있을 때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고 0.5인 경우에는 그죠?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모든 질문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는데 0 홀수 여기를 짝수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올리고 버리는 것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만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하자? 1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원칙이에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은 보세요.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BT지역에서는 기억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0.1 제곱미터 미만에 뭐가 있을 때? 끝수가 있을 때. 0.05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0.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방식을 545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축척 600분의 1이다. 이때 145.466 제곱미터였다면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뭐가 되는 거죠? 왜 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 5, 6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만 잘 공부하셔도 12개 중에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45입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545입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거리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종선과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방위각의 각치를 결정할 때. 방위각의 각치를 결정할 때는 545입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는 역시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는 버리고 초과할 때는 올리고 5인 때에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2번은 잘 나오지. 왜 이게 잘 안 나오냐? 여러분들 방위각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종선과 횡선도 도대체 잘 모르잖아요. 그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4페이지를 보시면 표에 보시면 600이라고 써있고 500이라고 써있고 밑에 1000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한 법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를 500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로 바꿔야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설명은 다 써있죠. 이 내용에. 산출 면적에 보시면 123.34니까 왜 123.3으로 등록해야 돼요? 0.05 미만이니까. 걸쳤죠? 35죠? 앞에 게 3이니까 5 앞에 3이니까 홀수니까 올려줘야죠. 그래서 123.4로 결정을 해야 돼요. 산출 면적이 있고 등록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면적을 결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자 문제를 풀 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면적을 측정했더니 124.46이다.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24.46이면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왜 이 문제는 잘못됐느냐. 자, 산출 면적이 124.46일 때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던져주면 안 되는 것이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왜? 면적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1200인 1000이냐, 1200이냐, 2400이냐, 3000이냐, 6000이냐 아니면 이것이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이냐 조건이 빠진 거죠. 만약에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이라고 하면 124점 얼마로 5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뭐라고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라고 결정을 하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돼요? 124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 124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0.46이잖아. 0.5 미만이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측정 면적이 주어지고 결정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위쪽에 해당되는지 아래쪽에 해당되는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좀 응용적인 거.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요. 축척하고 상관이 없어요. 축척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따라가요? 600분의 2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축척이 1000분의 1로 주어졌어. 축척이 1000분의 1로 주어지면 이쪽에 해당돼서 이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축척이 1000분의 1로 써 있는데 마지막 뒤에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BT지역이다라고 하면 이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축척이 600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6000분의 1 이쪽에 있는 걸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124.46이라고 주어지고 축척이 6000으로 주어졌어. 그럼 124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6000으로 주어졌는데 꼬리에 단 경계점 좌표등록부 BT지역임 그러면 이쪽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때는 124.5로 결정을 해서 공부상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BT지역이면 축척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뭐다? 위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것은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경계점을 뭐로 등록한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다면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도 역시 반드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을 때 필지의 면적 측정과 이만큼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확정 측량이면 자동적으로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되는 거야? 좌표로 등록되는 거니까 이쪽의 단수 처리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측정 면적이 주어지고요. 결정하라고 나왔을 때 축척이 안 주어지잖아요. 축척이 안 주어지면 다 위쪽이에요. 100% 다 위입니다. 100% 다.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면적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요. 축척을 보통 우리가 n분의 1로 표시하거든요. 축척을 n분의 1. 축척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예요. 도상거리는 도면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리를 알고 도상거리를 알면 실제 거리를 알고 도상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축척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거리의 제곱이니까 n분의 1의 제곱이에요.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다? 도상의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n분의 1 이꼴 실제 면적분의 무엇이다? 면적은 축척의 제곱이에요.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중계산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되게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데 1차에서 우리가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가 한 7, 8개가 나오죠. 학계론에서 7, 8개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 1차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도로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면 그 계산 문제를 못 맞춘다라고 가정을 하면 40개 중에 8개가 계산 문제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걸 못 맞췄다 이거야. 그런 32문제 중에 24문제를 맞춰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적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뭐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2cm고 여기가 3cm예요. 근데 축척이 얼마다? 500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가로가 3cm고 세로가 몇 cm예요? 2cm인데 이때 축척은 얼마? 500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요 필지의 실제 면적이 얼마냐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위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축척이 얼마다? 500분의 1이더라. 실제 거리는 몰라요.
도상거리가 몇 cm예요? 2cm죠. 2cm면 0.02m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x는 500 곱하기 0.02에서 얼마가 나와요? 10m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여기를 2cm를 넣어요. 2cm를 넣으면은 x 이꼴 얼마가 돼? x 이꼴 500 곱하기 얼마가 되나? 500 곱하기 2가 되니까 1000cm가 되는 거죠. 1000cm는 몇 m예요? 10m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0.03을 집어넣게 되면 x는 몇 m가 되냐면 15m가 돼요. 그 면적은 가로 곱하기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니까 150 얼마? 150 제곱미터가 면적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풀게. 두 번째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면적이니까 제곱이에요. 실제 면적을 모르고 도상 면적은 2 곱하기 3을 하면 이거 도면상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2, 3은 6이니까 6cm의 무엇이다?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에도 넣으면 돼요. 500분의 1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25만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을 제곱하면 이꼴 x분의 얼마다? 6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곱하면 되겠죠? 6 곱하기 25만 하면 결국은 x는 얼마가 돼요? 150만이 나와요. 150만 센티미터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상에 등록되는 면적은 뭐예요? 센티미터 제곱이면 제곱미터잖아. 공 몇 개 지우면 돼요? 4개 지운다. 외우세요. 4개 지운다. 4개 지우면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150제곱미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다? 도상의 거리를 뭐로 바꿔서? 실제 거리로 바꿔서 면적을 구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도상의 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축척과 도상 면적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 실제 면적을 구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심화라든지 문제풀이 할 때 또다시 한번 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러한 계산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면적에서는 면적이란 무엇이고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측정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B지역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지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5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5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7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칠판에 쓴 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서 이렇게 막 밑줄을 많이 그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칠판에 썼던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하고 시험에 최소한도로 한 번 이상, 여러 번 이상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적에 관한 법률은요, 교재에 있는 거 몽땅 다 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잖아요.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 풀 때 적응만 하시면은 거의 다 여러분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면적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 1장 총칙이더라 이겁니다. 총칙.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해가지고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데, 역시 지적 공부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